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반도체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탈출 시도하고 있죠.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합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걸 귀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4일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 미국 양자개발 컨소시엄과 192조 양자 생태계 협력에 급등했다 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내용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엔비디아, 미디어텍 등 AI 동맹 본격화, 국내 유일의 미디어텍 인증 MCP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참석한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 박람회인 컴퓨텍스 2025가 마무리된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 칩 동맹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혜 기대감에 강하게 상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20날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개최된 컴퓨텍스 2025의 차이리싱 미디어텍 CEO 기조연설 무대에 등장해 미디어텍과 함께 개발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는 학생과 연구진, 기업 모두 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GX 스파크는 손바닥 크기의 AI 슈퍼컴퓨터로서 프로젝트 디지츠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황 CEO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프로젝트 디지츠를 불리는 AI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슈퍼칩 GB10을 탑재한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칩은 차세대 AI 블랙엘 GPU와 미디어텍의 협업한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통합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내용 말한 것처럼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한 미국의 양자개발 컨소시엄이 있다. 그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AI 동맹한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과 AI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에서 한번 상승했죠? 이렇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다시 또 상승한다는 거죠. 자, 1차 상승분 정도에서 2차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저점, 물론 이제 완전 저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권에서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의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들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 바닥권 저점굴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대 양봉의 대량거 터졌습니다. 이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대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13,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되겠네요. 13,000원에서 14,500원대 매물대 구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강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3%대 상승하면서 정규시장 15,0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6,500원, 그 위에 18,000원과 19,500원, 그리고 2만원가 됐습니다. 2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으실 때 13,500원, 그 밑에 12,500원과 11,000원, 그리고 1,500원과 9,500원권에 있다는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8만 5천 줄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한테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네요. 오늘 83,000줄 팔긴 했지만은 최근에 기조상으로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2만 주를 팔았습니다. 역시 기관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네요.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 투시는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349만 주에서 최근에 361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12만 주 정도가 한 달 사이에 대차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한 달 사이에 공매도 10% 나왔던 날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차 거래는 한 달 사이에 350이니까 12만 주 정도, 한 달 사이 12만 주,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적은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는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신용비율은 6.7%대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6.7%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이 10%대입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10%대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최대주 지분율이 다소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400원대에서 작년에 1,600원대까지 다소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170원대에서 90원대로 오히려 감소됐네요.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 좀 다시 온 상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3년도에 160원대에서 작년에 190원대.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EPS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익 40억 원대, 2분기 20억 원대, 3분기 10억 원대, 4분기 소폭 흑자였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억 원 대비 올해 37억 원입니다. 뭐 작년보다 조금 주춤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 그렇게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대, 유보율은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5%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수라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567원, BPS는 5,415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실게 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면 6,000원입니다. 현재 15,000원대입니다. 6이 12, PER 20배가 조금 넘죠? 20배 조금 넘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종가 정규시장입니다. 정규시장 종가 15,0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대라고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1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당기순이익이 14.8% 증가했었고요.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모멘텀은 엔비디아와 미디어텍 AI 동맹을 본격화한다. 관련돼 가지고 동사가 국내 유일 미디어텍 인증에 대한 MCP 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 모멘텀 A 주시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4일 나왔던 이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 양자 개발 컨소시엄의 192조의 양자 생태계 협력에 대해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추세는 66.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84.8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6,500원과 19,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2,500원과 1,500원가 됐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100%네요. 뭐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100%입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12전은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 20%대 유보율은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미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IC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 그리고 복권 중개를 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네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반도체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